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결국 센 수학이 유행이었고 돌풍이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유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잘 해놨기 때문에. 알았죠? 결국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기출 분석을 잘 해야 된다고요. 기출 분석을.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되었고, 여기서 중요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유형이 A 유형, B 유형, C 유형이 있을 수 있겠죠. 동일한 내용이지만. 맞죠?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됐는지 그걸 머릿속에 박아야 된다. 박아야 된다. 자, 수학도 이해 과목이라지만 철저히 암기 과목이에요. 동일한 이론에서 어떤 유형들이 출제가 되는지 머릿속에 유형을 계속 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부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험 공부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아, 이 유형은 이렇게 풀어가면 되지라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알았죠? 그래서 유형 파악을 잘해야 된다. 유형 파악을. 자, 그리고 내려와서 그러면, 자, 내용 박스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죠. 자, 어떤 조항이 제가 이제 다 구두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어떤 조항이 기출되었는가,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었는가. 그러면 기출된 횟수가 많을수록 중요도가 높은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됐는지. 자, 유형을 모르면 문제가 풀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자, 중요도가 높은지 파악했으면 자, 출제되는 유형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이어진 내용인데요. 자, 출제하는 테크닉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테크닉은 출제자가 어떤 기법으로 옳은 선지, 올바르지 않은 선지를 만들어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런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제가 출제 기법들 몇 가지를 나열을 좀 해놨어요. 자, 법령을 가지고 자, 출제진들이 옳은 선지, 올바르지 않은 선지를 만들어갈 때 주로 쓰는 기법들입니다. 첫 번째, 자, 정의 문제가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예시를 들었죠. 수상구조. 수상구조법이란 법이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이제 저 2조쯤에 1조 목적이 있고 2조에 대강 이제 정의가 있습니다. 자, 정의를 보면 수상구조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법령 정의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상구조라고 하는 정의도 있습니다. 자, 수색, 구조, 군안. 지금 들으니까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색이란 뭔지, 군안이란 뭔지, 다음에 구조란 뭔지, 요거 세 개를 섞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정의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자, 조치권자가 누군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해사법규, 자, 바다와 관련된 법을 배워가면서 자, 대부분의 이제 이런 권한이 있는 자는 당연히 바다니까 누구겠어요? 해양수산부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경 개론을 배우면 또는 경찰이겠죠. 해양경찰. 그렇죠? 자, 이런 자,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권한 있는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그렇죠. 통상 이제 많이 바꾸는 게 뭐 경찰 자리, 다음에 장관 자리 이렇게 바꿔버리고 경찰이 들어갈 자리에 장관을 넣는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세 번째, 자, 행정행위를 구분해주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밑에서 이제 다시 언급하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행정행위 중에 뭐 허가, 신고, 등록, 뭐 인가, 승인 뭐 이런 행정행위들이 있어요. 우리 관청에서 해주는. 자, 이런 것들을 섞습니다. 자, 신고 자리에 허가가 들어간다든지, 자, 허가 자리에 등록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줘야 되겠다. 밑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자, 들어와서 우리 이제 예외 조항 취소 사유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봤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수상구조법에서 30조 3 제가 결격 사유를 예를 들었어요. 맞죠? 자, 결격 사유는 제가 추가로 언급하겠지만 결격 사유, 자격이 결여된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사유예요. 결격 사유. 그러면 이거 예외 조항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결격 사유 중에 또 예외 조항으로서 자, 결격 사유지만 또 될 수가 있는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된다. 자, 들어서 자, 단위 구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뒤에서 이제 또 배우겠지만 뭐 10km까지 제한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서 킬로미터를 바다에서 사용하는 마일로 단위를 바꿔버린다든가. 이해했나? 자, 이렇게 이제 사실 치졸하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뭐 킬로미터, 마일 단위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그 밑에 뭐 숫자를 바꾼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뭐 10km 예를 들었지만 뭐 5km, 1km 이렇게 바꾼다든가, 0.5km를 1km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숫자 가지고 장난을 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버릴 건 버리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간혹 가다가 이제 그 벌금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벌금 내용 수업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벌금 문제로 출제됐던 적이 있습니다. 항상 출제했던 친구만 또 출제해요. 출제했던 친구만 또 출제한다. 그래서 그것만 따로 체크해서 기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출제되었던 벌금 내용은 제가 따로 수업 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사고 보면요. 제가 또 설명을 좀 했죠. 자, 뭐 해야 된다? 담거나 해야 한다. 자, 담거나를 하는 이유는, 자, 그 밑에 이제 6번 먼저 볼까요? 자, 6번을 보면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한다? 해독을 정말 수없이 늘려간다. 해독을.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해독을 어떻게 한다? 늘려가야 된다. 자, 애국가 말씀드렸죠. 자, 애국가 무의식 중에 태어나죠. 자, 애국가 어떻게 했다? 정말 수없이 많이 반복했다. 애국가. 그래서 애국가를 여러분이 불렀던 것처럼 요 단권화된 이론서가 있어야 이틀에 한 번 전범위를 보기도 하고, 하루에 전범위를 보기도 하고, 3일에 전범위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과목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될 양이 이만큼이라면 하루에 다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절대 내버 없다. 절대 없다. 그래서 시험 마지막으로 갈수록 단권화된 한 권의 이론서만 필요하다. 단권화된 한 권의 이론서만 필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권화는 중요하다. 단권화는 중요하다. 여러분이 비단 어떤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분명히 합격합니다. 이건 확실히 장담할게요. 자, 그러면 법령 하나 예시를 들었는데요. 프린트볼. 자, 5번에 있죠. 5번 네모 박스 하나 내용 봐볼게요. 지금 이제 뭐 개론에서는 안 보이겠지만 우리가 이제 회사 법규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있어요. 발제를 좀 해놨는데, 자, 누구든지 보호수역에 입역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뭡니까? 중요한 내용이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놨죠. 보호수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역하기 위해서는 누구? 해양수산부 장관의 행정조치, 뭐가 필요하다? 허가가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제가 법령 하나를 A4 한 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약집을 정리 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이제 여러분들 개론 같은 경우는요, 맨 뒤에 한번 봐보세요. 맨 뒤에. 자, 맨 뒤에. 자, 맨 뒤에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지가 있죠. 이게 이제 바로 요약집입니다. 자, 회사법규 같은 경우도 자, 맨 뒤에 보시면 요약집을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알았죠? 그래서 중요 내용들을 그렇게 이제 요약집을 통해서 빨리빨리 캐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약집은요, 여러분들이 잘라서 그냥 핸드포켓으로 갖고 다니기도 좋습니다. 책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라서 쉬는 시간에 밥 먹을 때 생활화하세요. 그래서 빨리빨리 계속 볼 수 있도록 밥 먹으면서도 쉬는 시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애국가를 외웠던 것처럼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이,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약집을 잘 활용해줘라. 요약집을 잘 활용해줘라. 자, 이제 내려와서 맨 아래 내용 봅시다. 자, 허가, 인가, 뭐 승인 등록 신고 막 이런 나와 있는데요. 좀 내려볼까?